후보자님, 예, PPT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조항인데요. 국회의원은 혹시 누군가가 임명장 줘야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임명장, 국회의원. 저 그런 것은 못 보고 실제 또 그냥 임명 선서 하시는 걸로 국회 개원식 임명장을 누구가 준다 이건 못 들으셨죠? 예, 못 들었고 못 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혹시 누군가가 임명장 준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선출 권력이잖아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네. 그래서 임명장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대법관은 선출 권력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선출 권력이 관여를 해서 선출을 하면 형식적인 임명장은 누군가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수여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절차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헌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PPT 띄워졌나요? 네. 41조 한번 보시죠.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선출된.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한마디로 선출로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표현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그 중에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출이라는 의미를 우리 헌법에서 허투루 쓰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국회 자체가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선출된 권력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면 사실상 이미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형식적으로 임명장은 누군가 수여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수여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헌법 위반이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본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그 헌법 조항이나 아니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수긍 가는 말씀을 했고 저도 깊이 새겨들 부분이 있고 많은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법관 후보자께서 오늘 명쾌한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내용을 보고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재판, 헌법재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당사자 그동안 많이 보셨지요? 재판 도중에 그런 느낌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 재판 지연을 하겠다는 당사자는 재판장이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지휘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민사소송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죠. 민사소송법에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지휘권, 그리고 성명 준비 명령, 적시 제출 주의, 제출 기간의 제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관하여 후보자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조항의 내용, 그다음 취지가 무엇인지. 아마 말씀하시는 취지에 비춰봐서는 이 재판의 전체적인 진행은 법원, 특히 재판장의 책임하에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고 그를 위한 절차로서 뭐 사전적으로 성명 준비 명령을 하거나 그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든 당사자든 그의 성실히 응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그런 법의 규정이고 명령인 것 같습니다.
적시 제출주의는 무슨 뜻입니까? 이 증거라든지 주장을 필요한 제때 내지 않고 다른 뜻으로 뭐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해태한다면 뒤늦게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 조사를 원할 때 신속한 재판 원칙상 그리고 집중적으로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고 재판에 집중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서 재판에 응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이건 조금 표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바나 제출하고 싶은 증거가 있을 텐데 그것은 신속한 재판을 염두에 두고 제때 바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뒤늦게 뭐 의도가 어디에 있든 뒤늦게 제출해서 재판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도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민사 소송이든 형사 소송이든 행정 소송이든 관련 소송 절차에 규정을 참조하고 또 따라서 진행하는 건 맞겠지요. 네, 뭐 탄핵 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도 그 실제 진실 발견이 민사보다는 더 우선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저러한 아예 봉쇄되지는 않겠지만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재판장의 권한과 의무가 있고 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에 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재판에 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구 원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증명하고요. 네. 이번에 계엄 선포 관련해서 탄핵 심판의 청구 원인 간단히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비상계엄 요건이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절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적이고 위협적인 비상계엄을 발동했고 그다음 나아가서 그러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된다. 제가 그냥 언론 통해서 들은 내용이고 직접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청구 원인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네. 사실상 상대방의 항변이나 증거를 보지 않고도 일단은 재판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중에 하나죠.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형사 절차에서는 말씀드린 실체 진실 발견 그다음에 피고인의 인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법원이 더더욱 직권적으로 조사하거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민사보다는 더 넓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명백하다면 피고인에게 당연히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만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해태하거나 일부러 재판 지역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증명된 단계에서 바로 종결이 가능하지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직권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국회에서 의결하는 탄핵 소추안이나 국회에서 제출하는 증거 서류들이 뚜렷하고 명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탄핵 소추안도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